LFP ESS 수주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드셨어야 되는 대목이 있고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삼성 SDI가 ESS용 LFP라는 거에 대해서. 자, 어제 증시를 복기를 해보면 FOMC 앞두고 경계감이 강해졌었죠. 오늘은 끝났지만. 그리고 뭐 산타 파월이 좀 나와가지고 다행히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은 변한 겁니다.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어제 차익 실현들 되게 세게 나왔잖아요. 어느 쪽에서 차익 실현이 셌냐?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 뭔가 이제 요거 팔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를 가려고 하거나 약간 현금 쟁여두려고 할 필요성이 있는 애들한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2차 전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장 초반에 그 분위기 좋았던 게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LG엔솔 벤츠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도 LFP죠. 그리고 이제 또 발생한 게 삼성 SDI 수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우리나라 셀 3사 가운데 두 군데에서 수주 떠버리고 야 진짜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어요. 요일이 좀 안타까운 게 하루하루씩만 땡겨서 했으면 분위기 더 좋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나오고 소재단도 그렇고 장비단도 그렇고 셀 쪽도 그렇고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삼성 SDI도 상승폭을 6%부터 한 2%대까지 줄였거든요. 이게 좀 아쉬움이 남죠.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게 주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주가입니다. 주가 보면서 투자하는 거지 뭐 사실은. 다 그 자본주의에서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 수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 보여서 굳이 또 이렇게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최근에 또 새롭게 신규 투자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래 있었던 곳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로봇,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대형 반도체들,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근데 이 중에서 조선보다는 방산이랑 원전에 물린 분들이 또 은근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게 추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도 아무도 안 보는 거 저 혼자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막 만들어서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되고 또 보실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미주법인에서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운영 업체와 함께 LFP ESS용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3년짜리입니다. 2조 원 규모의. 그래갖고 미국 현지 공장 스텔란티스 공장인 것 같아요. 그 라인 전환 통해 갖고 LFP ESS용 각형 셀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 ESS용으로 만들 때 얘네들이 보통 뭘 만들었어요? SBB 1.5에서 3원계입니다. NCA 3원계를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컨콜에서 분명히 LFP 하고 있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다니까요. 3분기에 전해드렸잖아요. 저 방송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3원계는 되게 잘하고 SBB라는 정말 괜찮은 삼성 배터리 박스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다. 굉장히 좋은데 이거 안전성도 보장이 되고 성능도 좋은데 3원계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니즈가 LFP도 있는데 니네 LFP는 안 하니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지. 자 기다려봐.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컨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맨날 드리는 게, 그리고 제가 컨콜 지겨워도 가지고 와가지고 디테일 잡아드리고 여러분 제발 이건 꼭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여요? SBB 1.5가 아니라 이번엔 2.0입니다. 삼성 배터리 박스 2.0 통합 일체형 ESS 솔루션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는 컨테이너 쫙 예쁘게 생긴데 안에가 들어가가지고 화재 안전장치에다가 막 이런 거 다 해갖고 올인원 ESS입니다. 그래가지고 각형 LFP가 적용된 첫 번째 모델이어가지고 이게 들어간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27년이면 이제 준비는 끝났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3원계 위주였던 SDI가 미국 현지에서 LFP ESS를 대형 장기로 따는 첫 빅딜이다. 그러면은 미국에선 수요가 여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미국은 지금 급해요. 중국을 대체시켜야 되는 것들이 더 시간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ESS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 업자들을 빨리 우리가 계약을 따 놔야지 이게 순차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값이 오히려 얘네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고 투자자들은 체크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얘네들은 기존 3원계 잘하는 회사에서 계속 지적받았던 건 니네는 LFP 좀 느리지 않니? 라는 건데 저희 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고 그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풀 라인업 ESS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리미엄 EV에다가 ESS인데 ESS도 3원계 플러스 LFP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회사 스스로도 3원계 주력에서 LFP로 포트폴리오 확장이라고 강조를 좀 해요. 3분기 컨콜에서 했었고 요번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삼성 SDI도 결국에는 3원계 LFP, ESS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로 진화 중이다 라는 거를 지금 했고, 이제 원통형이랑 얘네도 각형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질 변화, 그러니까 EV가 둔화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둔화라는 게 막연하게 이렇게 푹 떨어지는 둔화가 아니라 생각보다 예상보다 둔화가 된다라는 것이 성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북미 쪽에서도 고성장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약간 암초를 만났어. 30D가 없어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ESS로 벌충을 하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다시 생산이 되면서 유럽 쪽은 지금 EV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그러니까 벌충이 되는 건데, EV가 상대적으로 둔화가 된다라는 거를 체질 변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상을 했던 것과 증명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데 예상대로 갔고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업황이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런 기대감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LG엔솔 벤치 얘기 나왔었죠. 그 전날. 그리고 SDI 이번에 나왔죠. 성과를 내잖아요. SK온도 LFP 라인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SK온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있겠죠. LFP는 시장에서 ESS용으로 정합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안전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갖고 우리나라도 그 높은 점수 줄 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ESS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하니까 단순 한 건 수주가 아니라 북미의 전략 축이 EV 단일권에서 ESS, LFP 그 다음에 EV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풀 밸류 체인으로 지금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풀 폼팩터? 뭐 이런 식으로. 수주 잔고도 지금 요번에 이제 3년간 2조 원을 넣었잖아요. 2027년부터 29년까지. 기존 ESS까지 들어가면은 꽤 커요. 예, 넥스트라 에너지까지 있었잖아요. 예, 올해 3월에. 그러면은 장기 딜 일부러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계속 ESS 입찰 있잖아요. 1차 딜에서는 얘네가 다 먹었었고 SDI가 이번에는 2차에선 그렇게 못 먹겠죠. 왜냐하면 엔솔도 국내 라인 돌려가지고 LFP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SK온도 심기일전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긴 하겠지만 수주 잔고를 계속 국내에서도 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언론 보도 기준으로 테슬라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어제. 테슬라와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계약 협상이 막바지라는 기사도 존재하는데 회사 공식 확정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언론 보도만 나온 상황인 거예요. 요것도 이제 스텔란티스 공장 요렇게 돌려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마 테슬라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뭐 어디랑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이 고객사들을 한 곳만 절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 3곳을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각화를 시켜놓고 본인들이 그래야지 컨트롤이 잘 되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셀사들이 들어가기가 좀 용이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기업끼리 그룹 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회사에서 공식 확정은 아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 현재 언론 보도 기준으로 테슬라와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계약 협상이 막바지라는 기사도 존재하고 회사 공식 확정은 아니고, 그럼 정리를 할게요. 넥스트라 기존 딜에다가 그 우리나라 ESS 대한민국 딜에다가 이번 2조 원에다가 성사가 된다라면 여기 뭐 갈 거니까까지 더해지면은 수주 잔고가 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V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영업이익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미가 만약에 안 좋다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둔화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미국 쪽에. 근데 그게 천년만년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그것도 좋아지면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계속 3배 막 4배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학습이나 추론용 데이터나 가정산업 전기화
요런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계절적 수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가스 비중 조절하고 대규모 ESS 도입이 필수인데 그러면 계속해갖고 급해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그 포지션을 보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데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LFP ESS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쌓는 거고 제품도 단순 셀이 아니라 SBB 2.0이기 때문에 일체형 솔루션이고 브랜드 제품이고 그래서 셀팩 시스템까지 올라간 밸류체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 구조에서 추가 기대 포인트는 동일 고객사에다가 증설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 한 번 한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곳들에 또 쓰고 여기서 레퍼런스 쌓여 우리랑도 할래요? 그러면서 또 쓰고 나중에는 이건 이제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은 누구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일할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사장님이야. 사장님인데 시장에서 그 구직자들이 많으면은 좋은 인재를 골라서 쓰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자네는 연봉이 희망 연봉이 4천인데 좀 높지 않나? 한 3,600에 볼 생각은 없나? 그러면 이게 경쟁자가 많으면은 구직자 입장에서도 안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년엔 좀 어떻게 그럼 원상복구는 됩니까? 그럼 고려해봐야지. 이러면 또 딜이 된다고요. 근데 사장님이 3명이고 구직자가 2명이고 그러면은 그 3명에서 2명을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인 건데 수요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래갖고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 신재생 프로젝트 한번 구축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벤더를 쓰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갖고 추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영향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이지만 뭐 테슬라의 ESS까지 혹은 다른 유틸리티까지 붙으면은 뭐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 SDI, SK이온, 뭐 LG엔솔 그럼 그 밑으로 밸류체인 들어가는 애들 양극재부터 해갖고 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제 비중국 공급망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밴더요? 얘네 셋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SBB 2.0이 지금 1.5가 아니라 새로 들어가는 거죠. 현장 검증되면은 표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후속 프로젝트 입찰이 들어가고 어딘가에서 들어갈 때 레퍼런스가 쌓여가지고 입찰에서 점유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수주 러시 2026년 요거 이제 보너스로 가지고 왔는데 LG엔솔이 이제 화요일 날 12월 9일 날 빅딜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북미양 EV 배터리 공급 뭐 2조 600억 원 계약이 있었어요. 긴 계약. 그 전에 뭐예요? 원통형으로 예상이 되는 메가 딜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ESS 쪽도 테라젠이랑 뭐 수조원 규모가 있고요. 미국 쪽에다가 헝가리 쪽도 있어요. 헝가리는 턴키예요. 한국전력처럼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턴키입니다. 삼성 SDI는 ESS LFP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그 협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ESS LFP도 할 수 있다. 강자라는 인식을 그냥 뭐 여기까지 볼 필요 있나 싶긴 한데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해갖고 종합 폼 팩터가 가능해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SK온도 지금 일부 라인들을 LFP ESS 라인으로 각형 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아마 수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 저기 찼다 그러면은 SK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술력을 보여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부터 올 초까지 EV 수요 둔화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올 초까지 좀 올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제 전반기 지나면서 하반기에 3분기부터 2분기 실적부터 중요하다. 턴어라운드를 분명히 2분기부터 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2분기냐 3분기냐를 좀 가늠을 할 거고 확실하게 찍으면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게 반영이 되면 신규로 들어올 것들, 들어온 거는 이제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럼 들어올 것들인데 왜 더 들어올 수 있느냐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다가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되고 양극재 출하가 동시에 지금 증가가 맞물리고 있고, 여기다 유럽 쪽에 전기차 판매가 재가속되고 있고 미국 쪽은 ESS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EV가 얼마나 둔화가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비중국 프리미엄이 강화가 되는데 얼마나 그래서 수요가 들어와서 증명이 되느냐.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을 안 쓰니까 우리나라한테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LFP ESS인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써도 되고 중국으로 갈 확률이 있다니까요. 높죠. 그리고 그렇게 써왔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길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북미, 유럽 현지를 LFP, 3원계 풀 포트폴리오 가진 집단이 누구예요? 한국 3사, 그리고 일부 소재기업,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LNF, LG화학, LG화학은 뭐 LG엔솔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요 정도,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뭐 코스모 신소재나 얘기 뭐 왜 뺐어요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에서 찾는 그런 거를 꼽아 놓은 거니까 그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소재 기업들 대신 저 보셨다시피 현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순 성장주에 대한 인식으로 예전에는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스토리, 그리고 현재 이런 생산 능력들, 캐파, 추정치 변화, 그래서 내년에 업황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자금이 얼마 있는데, 물렸는데, 아니면 이제 물린 거 탈출했는데, 그러면은 쉬었다가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이제 스윙을 할까, 아니면 그냥 나는 더 가지고 가볼래. 이건 각자 판단을 하세요. 각자 판단하면서 그 스토리에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각자 만들어 가시라고 요 자료를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올라요, 내려요,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 번 제가 전해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추론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 기업들도 연말 연초에 그리고 내년에 수주 소식이 꾸준히 전해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컨콜에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업황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근거는 있었고, 그러니까 수주를 미리 땡겨놔야 되는 거고, 비중국 공급망 프리미엄 때문에. 그러면 기업을 먼저 잡아놔야 되는 거. 오히려 이제 OEM사들이, 기업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분석하고 나오는 것보다 보니까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꼭 이 업종이 아니어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평생 뭐 여기만 할 것도 아니고 평생 바이오만 할 것도 아니고 평생 로봇만 할 것도 아니고 좋은 거대로 번갈아 가면서 또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산업이 끝난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피크 칠 때 되면 또 빠져나와야죠. 그러면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컨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벤트들 꼭 보시라고. 컨콜 진짜 잘 챙기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인데 이 기업에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는 거를 보셔야 되고, 컨콜 자료들 PDF 파일로 올려주잖아요. 그거 분석하시고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PDF 파일 하다못해 무료 GPT한테 넣어가지고 분석해봐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이라도 걔들이 해주거든요. 그거 진짜 꼭 어느 업종이든지 종목이든지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는 아닌데 실현되는 것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쪽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업황 회복 수준이 가팔라질 때는 컨콜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